연일 한국 방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루마니아에서 이번에는 FA-50 전투기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해당 기체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전투기가 부족한 공군 전력을 보유한 상황인데요. 현지 매체인 디펜스 로마니아에서 F-35의 파트너로 FA-50을 언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9 자주포 계약을 시작으로 한국 방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원하는 루마니아는 동유럽 방산의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루마니아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차와 장갑차 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데다가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K2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적극적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양국이 지상전력에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경전투기까지 루마니아에 진출하게 된다면 폴란드 못지않은 대형 방산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FA-50이 루마니아에 성공적으로 수출된다면 폴란드의 현 정권으로 인해 불필요한 트집을 잡히고 있는 FA-50의 신뢰도 문제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방산 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의 FA-50 도입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루마니아의 공군 전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중고시장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는 포르투갈에서 중고로 구입한 17대의 F-16이 주력 전력이며 2020년대에 들어서는 노르웨이에서 퇴역시킨 F-16을 32대나 추가로 구매하여 공군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중고로 도입한 F-16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F-35를 제외하면 다른 전투기는 아예 없으며 결국 현 시점에서 루마니아 공군은 전부 중고 전투기만을 운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아무리 F-16이 베스트셀러 전투기라도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퇴역시킨 중고만으로 공군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루마니아 공군은 노르웨이에서 중고로 사들인 F-16의 수명이 10년 정도만 남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34년부터 퇴역을 시작하여 2040년이 되면 모든 F-16의 퇴역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도입하게 될 F-35 이외에는 아무런 전투기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F-35 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F-16의 퇴역이 진행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F-35 이외에 추가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고 F-16이 퇴역하게 될 루마니아 공군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며 F-35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지만 이를 보조할 미들급 로우급 전투기가 아예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F-35가 스텔스기로서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여 적을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와 함께 공대지 타격, 근접 항공 지원, 공중정찰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F-35를 보조할 전투기가 필수적입니다. 루마니아의 군사매체에서 FA-50을 주목하는 것은 결국 F-35와 함께 루마니아 공군 전력을 구성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투기로 FA-50만 한 기체가 없다는 것인데요. 루마니아 군사 매체들은 FA-50이 조종사 양성부터 항공정찰과 지상지원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10대의 전투기를 기준으로 F-16보다 20억 달러의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입 예정인 F-35와 중고 F-16을 모두 합쳐도 겨우 81대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루마니아 공군의 규모를 고려할 때 10대를 기준으로 20억 달러, 한화 2조 7천억 원 이상의 유지비, 절감은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FA-50이 F-35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F-35 전투기는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복좌형 모델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F-35에 탑승하고 임무에 투입될 조종사들은 시뮬레이터 훈련만을 진행한 후 곧바로 혼자서 F-35를 조종하게 되는데 조종사의 입장에서 곧바로 새 기체를 혼자서 조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복좌형 모델이 있는 기체라면 숙련된 조종사가 후방에 탑승하여 신참 조종사를 도와주고 숙달시킬 수 있지만 단좌형만 존재하는 F-35는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록히드 마틴이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던 FA-50은 F-35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F-35 전투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공군기지 단장이 FA-50에 적응한 조종사들은 F-35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7개의 하드포인트에 5.4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한 FA-50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 우수한 화력을 갖추었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루마니아가 FA-50을 도입한다면 로우급이나 미들급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중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FA-50을 운용하며 양성된 조종사들이 F-35까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유기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강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형 F-16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루마니아에서 FA-50을 주목하게 만드는데요. 현재 자유진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종은 단연 F-16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가 군사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F-16을 구매하려 한다면 최소한 5년 이후에나 초도 물량을 납품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물량을 납품받는 것은 언제 완료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게다가 전투기 생산은 언제든 납기가 지연될 수 있어 자칫하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루마니아가 공군력의 여유가 있고 자본과 시간이 넉넉한 나라였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신형 F-16을 도입할 수 있었겠지만, 당장 10년 후면 퇴역이 시작될 중고 F-16만으로 공군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 루마니아에게는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A-50은 루마니아 공군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더하여 한국이 언제든 FA-50의 추가 성능 개량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루마니아 군사 매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춰 FA-50의 에이사 레이더와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기술 모두 초기에 FA-50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입국의 작전 요구 성능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탑재하여 성능을 개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방산 지원이 자신들의 무기에도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는 FA-50이 필리핀 등에서 실전을 경험하며 우수한 전공을 올렸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FA-50을 도입한 이후 반군 소통을 목적으로 주야간 공습 작전에 투입하였는데, 정밀한 지상 폭격을 선보이며 FA-50의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작전에서 필리핀의 구형 프롭기들이 아군을 오폭하여 1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FA-50의 정밀한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돋보이기도 했으며, FA-50은 반군의 지역 사령관을 사퇴하는 전과를 올려 필리핀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군사 매체는 이러한 FA-50의 실전 사례를 언급하며 필리핀의 게임 체인저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루마니아 현지에서도 FA-50의 실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군사 무기에 있어 우수한 실전 검증 사례는 수출 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루마니아에서는 FA-50이 국제훈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FA-50이 F-22와 JAS-39 그리펜을 상대로 근접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훈련 성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공중전에서 도그파이트를 할 일이 없다는 논리로 FA-50의 성과를 폄하하기 바빴지만, 정작 FA-50의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은 여전히 FA-50의 성능 지표 자료 중 하나로 훈련 성과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FA-50이 우수한 훈련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루마니아의 관심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들은 FA-50이 F-35와 함께 루마니아 공군 전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카이는 FA-50을 시작으로 루마니아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루마니아의 항공우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는데요. 2030년대부터 퇴역할 루마니아의 중고 F-16은 총 49대이며 해당 수량을 모두 FA-50으로 대체할 경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최소 3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FA-50을 도입한다면 이후 진행될 방산 계약에서 FA-50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과거 소련으로부터 도입했던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동유럽 방산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한국에 FA-50을 도입했다는 것은 이러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확실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들어 부쩍 한국 방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루마니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1일 FA-50 2등급 대체 영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체들은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제공권 장악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작전 효율도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작은 체급과 상대적으로 적은 무장으로 인해 전투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일부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훌륭한 성능의 경전투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교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공중전력 자산입니다. 우수한 경전투기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의 주력 전투기와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임무를 편성하여 고난도의 작전은 성능이 우수한 주력 전투기가 수행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임무와 근접 항공 지원을 경전투기에게 맡기고 있는 등 경전투기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이외에도 공군 전술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다수의 FA-50을 도입한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폴란드 공군은 현재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노후화된 미그-29와 수호이-22 등 소련제 전투기들은 퇴역 후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대신 F-35와 FA-50 등 신형 기체를 다수 구매하여 자국 공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정황이 포착되어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FA-50을 단순히 로우급의 경전투기가 아니라 미들급 전투기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원래 폴란드는 미들급 포지션에 위치한 미그-29를 하이급 전투기인 F-35로 대체하고 공격기 포지션에 위치한 수호이-22를 FA-50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교체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막상 FA-50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FA-50의 활용 방안을 두고 경전투기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전투기는 적성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거리가 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의 한계로 인해 대형 전폭기처럼 대형 폭탄이나 상당한 물량의 폭장량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반해 폴란드는 FA-50의 무장 수준을 경전투기 이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FA-50은 최대 사거리가 18km 수준인 AIM-9 사이드와인더를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었는데 폴란드는 FA-50PL부터 최대 사거리가 35km 수준에 육박하는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AIM-9X는 추력 편향 기술을 도입하여 미사일의 기동성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사거리가 50에서 60km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AIM-9X 블록 3까지 연구 중인 무장 체계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AIM-9X 이외에도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보유한 AIM-120 암람 미사일과의 체계 통합도 요구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FA-50의 경전투기 수준의 임무만을 요구하려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러한 공대공 전력을 확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AGM-88함 대레이더 미사일과 KEPD-350 타우러스 축소형까지 FA-50의 무장으로 인티그레이션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장을 원한다는 것은 FA-50을 통해 적지 중심 타격과 방공망 제압 임무까지 기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전투기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임무를 모두 맡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폴란드가 FA-50을 미들급으로 여기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도입하려는 FA-50의 수량은 무려 48대인데 퇴역하는 미그-29와 수호이-22를 모두 합친 32대보다 1.5배나 더 많은 수량입니다. 폴란드가 그저
수호이 22가 맡아오던 공격기 임무 수행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수량의 FA-50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전투기 교체 과정에서 미그-29는 F-35, 수호이-22는 FA-50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이며 폴란드는 남은 F-16의 임무를 분담하고 미그-29가 수행하던 임무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FA-50에게 맡기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열병식 행사에서 미그-29의 포지션에 FA-50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폴란드가 미그-29의 역할을 FA-50에 맡긴다는 것은 한국 공군 전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적인 북한이 보유한 공군 전력 중에서 그나마 전투기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종이 미그-29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40대의 미그-29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형이며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미그-29는 약 2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절반의 수량은 사실상 부품을 돌려막기 할 예비용에 불과한 상황인데 한국 공군의 막내 역할을 하고 있는 FA-50이 북한 공군의 큰 형님인 미그-29를 대체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한국 공군의 전술적 유연성과 제공권 장악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전투기인 FA-50이 미들급으로 분류되는 미그-29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전투기의 작전에 매우 중요한 무장 탑재량을 비교하면 FA-50이 미그-29보다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그-29는 7개의 하드포인트와 4톤 규모의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FA-50은 동일한 개수의 하드포인트를 지니고 있지만 장착할 수 있는 무장 탑재량은 5.4톤입니다. 동구권 미들급 전투기의 상징이자 F-16의 초기형과 엇비슷한 성능을 과시하던 미그-29가 오히려 한 체급 더 낮은 FA-50보다 1톤이나 더 적은 무장 탑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 탑재량이 적으면 그만큼 출격 과정에서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종류와 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연한 작전이 불가능하고 임무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미그-29는 FA-50보다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급이 더 크고 쌍발 엔진을 장착한 미그-29가 기동성 측면에서는 FA-50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성능 차이는 FA-50 블록 20의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수출국에 따라 기계식 레이더 또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블록 20부터는 레이더 체계가 A사 레이더로 통합됩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초기형 미그-29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를 달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탐지 장비가 우수한 FA-50이 시계외 교전을 통해 미그-29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그-29의 기동성이 더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계외 교전에서는 얼마나 더 뛰어난 레이더를 기반으로 상대의 표적 정보를 획득하고 타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FA-50은 기동성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수한 교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FA-50 블록 20에서는 한국도 AIM-120 함남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사 레이더의 우수한 표적 탐지 성능에 더해 전투기의 교전 가능 범위도 미그-29보다 더 넓어지게 됩니다. 현재 북한이 사용하는 미그-29는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사거리가 30km 수준인 R-73을 사용하고 있어 중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했던 FA-50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FA-50이 사거리 100km가 넘어가는 암람을 장착한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미그-29는 시계외 교전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초기형 모델이지만 한국의 FA-50은 착실한 성능 개량을 거쳐 시계외 교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FA-50은 이미 2022년에 미국 매체로부터 세계 경전투기 순위 1위를 달성한 바 있는 매우 우수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급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들급 전투기조차 상대가 가능한 모습으로 새롭게 진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산 전투기의 활약을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2월 7일 FA-50 단좌 영상입니다. 지난해 카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FA-50을 단자식 F-50으로 진화시킬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이가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KF-16의 설계 개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T-50이라는 고등훈련기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T-50의 파생형인 FA-50은
F-16의 80% 성능을 수행하면서 F-50으로도 개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이미 예전에 우리 공군에서 아직까지도 운용되는 F-5 타이거2를 대체할 단자형 F-50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으나 당시로선 동원 가능한 예산의 대부분이 KF-21 개발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발빠른 대응을 통해 성사시킨 FA-50의 폴란드 수출은 카이가 단순히 자사 제품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카이는 FA-50의 성공을 바탕으로 F-50 단자형 전투기의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각 수출 고객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 대의 미그-21 F-5, A-37, A-4, L-39 및 기타 오래된 훈련기 또는 경공격기가 교체될 예정인데요. FA-50 및 F-50은 이중 800에서 1000대에 달하는 잠재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카이는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FA-50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는 터줏대감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필리핀은 반군 소탕 등의 실전과 미 공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여러 차례 FA-50의 뛰어난 성능을 체감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FA-50PH와 훈련에서 호흡을 맞춰본 미 공군의 F-22 조종사도 FA-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랩터의 제공권 장악 능력으로 우리는 여러 임무 환경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치명적인 콤보를 만듭니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약 444km에 불과합니다. 얼추 계산해보면 평균 2시간의 채공이 가능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꼴입니다. 물론 훈련기나 경공격기로는 이 정도로도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FA-50은 로우급 기체로서 방어에 치중된 영내안보 수호가 주목적입니다. 장시간 먼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이며 5분 대기조처럼 최일선에서 이륙해 작전을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임무만 맡기기에는 FA-50의 성능이 지나칠 정도로 좋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FA-50은 경공격기임에도 최대 비행 속도만 마하 1.5에 달하고 마하 0.7에서 0.95의 영역에서는 F-16급의 기동성을 보입니다. 성능이 너무 우수하다 보니 화력 지원이 주 임무인 경공격기로만 쓰기에는 아쉽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FA-50의 단자형인 F-50이 제시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이의 개량 계획을 살펴보면 F-50의 가장 큰 특징이 FA-50의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50의 작전 반경은 FA-50 대비 25%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전 반경이 종래보다 110km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 비행제어 개선, 공대공 공대진 미사일 개량, 수명 연장 등의 개량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FA-50PL이 동체 중앙 외부 연료 탱크를 567리터에서 1135리터로 교체했음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F-50의 작전 반경은 F-16CD급인 860km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조종석이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뿐인 것 같지만 사실 두 형태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조종석이 하나라는 건 당연하게도 파일럿 역시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일럿은 비행 조작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 관리, 통신, 전술 결정 등 모든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반면 복자형 전투기는 전방석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일럿이 탑승하며 전투기 조작 및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후방석에는 무장통제사, 통칭 WSO가 탑승하며 레이더부터 무장 시스템, 무장 조작 등을 담당합니다. 또 타격까지 조종이 필요한 미사일의 경우 해당 미사일의 운용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산 GPS 유도폭탄의 경우 평범한 멍텅구리 항공폭탄도 GPS 유도 키트만 설치하면 유도 미사일로 바꿔버릴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전투기에도 특별한 개조를 추가할 필요 없이 태블릿 하나만으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WSO는 태블릿의 조작을 담당하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하나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임무 수행 부담이 크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자형 전투기는
뚜렷한 임무 분담으로 비행과 무장 운용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자전과 정밀 타격 임무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기동성보다는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정밀한 타격을 우선으로 하는 F-35부터가 복자형이 아닌 단자형임을 떠올리면 앞선 설명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 전투기는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과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전투기 비행과 무장 관리, 통신을 전부 자동화하거나 버튼 하나로 단순화해 파일럿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요. 덩달아 WSO의 역할도 줄어들면서 파일럿과 WSO를 각 한 명씩 양성하는 것보다 파일럿 2명을 양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명이 한 개의 전투기를 조종하던 걸 2명이 2개의 전투기를 조종하도록 바꾸는 것만으로도 직관적인 전력을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카이가 F-50을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가 그 계획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로선 그러한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160대에 달하는 F-16이 있었고 심지어 비교적 신형이라서 굳이 FA-50을 제공전투기로 개량해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F-16은 아주 인기가 많은 전투기였고 미국도 사이가 좋은 나라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판매하곤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무려 2,998대의 F-16이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젠 F-16 초기형들은 수명주기 40년에 가까워져 퇴역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F-16의 포지션을 이어받는 차세대 전투기가 되어야 했던 F-35는 너무 비싼 데다가 미국이 F-16처럼 쉽게 판매하지도 않는 귀한 몸입니다. 그나마 F-16CD급 기체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써먹을 수 있겠지만 초기형인 F-16AB급은 하루라도 빨리 기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F-16에 대안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F-16AB를 F-16CD급으로 개량하자니 개량을 끝내자마자 퇴역을 준비해야 할 꼴이고 그렇다고 F-16V급으로 개량하자니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규 도입의 경우 F-16V의 가격이 대당 1,052억 원에 육박했음을 고려하면 개량 비용은 못해도 이 절반인 500억 원은 필요할 텐데요. 예산 부족으로 여전히 F-16AB를 운용하던 나라들이 개량에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란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F-50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물론 복자형을 단자형으로 바꿨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FA-50은 이미 블록 20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FA-50 블록 20은 기존 ELM-203이 기계식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이상 경공격기라는 체급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부족했던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IM-9 사이드와인더, AGM-65 매버릭 같은 기존 무장에 아이리스-T, AIM-120 암람, KPD-350K2 등을 추가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교전 범위는 최대 160km, 공대지 타격 범위는 최대 600km 이상으로 향상되는 건데요. F-16을 제외하면 유사 체급 중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한 건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FA-50 블록 20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 블록 20부터는 공중급유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면서 레이저 유도 무기의 조준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인데요. 전통적인 임무 수행 영역이던 공대지 타격의 정밀함을 보다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F-50, 다시 말해 단자형 개량까지 추가된다면 FA-50은 더 이상 경공격기가 아닌 전투기로 부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용 항공기 기술의 시발점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온 T-50 계열 항공기들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타고난 천재는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뛰어난 우등생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